이제 한일 문제 이걸 외교 협정을 해결하자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정치 보복을 부당하다, WTO 제소하겠다, 뭐 이런 논리만 가지고 안 돼. 일본에서 얘기한 걸 논리를 보세요. 아베 수상이 논리를 보세요. 한국 정부가 외교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외교 협정 정신에 따라서 제3국 중재위원회 회부회가 협의를 하자. 중재위원회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제법 위반으로 조치하겠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뭐냐면 추가 제재 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추가 제재 조치한다는 게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이상 또 2탄, 3탄이 있대. 그게 뭐 190번거리요.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아베 수상이 공식으로 설명했어요. 이거는 특혜다. 안보 우방국에 주는 특혜이기 때문에 한국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보 특혜, 우방국을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WTO 체제와 관련 자유무역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한국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돼. 우리 정부가 일본 조치가 부당하다, 정치법 이것만 가지고 부탁하고 여기에서 항변을 해줘, 해명해줘. 일본이 그거는 당신들 믿을 수 없다 얘기하면 그거 설명해줘야지. 대통령이 뭐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이순신 장군이 말이야. 마지막 12척 배 남은 거 가지고 일본 싸워 이겼단 말이야. 그럼 뭐 항일전 하자고 전쟁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건 더 자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 뭡니까? 외교관계 최고 정점 아닙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대통령이 항일 전쟁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밑에서 뭐라고 말이 안 돼. 외교부 장관도 그런 얘기해도 안 되고 실무 국장이나 과장들도 얘기해도 안 돼.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12척 남은 배 가지고 일본 싸워서 이겼다. 우리도 그런 항일 정신을 가지고 대처하겠다. 그러면 우리 옛날 망국 시절에 항일 투쟁하자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 그 해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교관계 단절이라 외교 파탄이고 단절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니 이순신 장군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요. 저번에 G20에 가서요. 이순신 장군의 왼수 이토 히로부미 그 오사카 성 앞에서 그 공연 보고선 뭐 그런 거 했어요. 세션에는 참석 안 하고 그런 양반이 그렇게 하면 참. 아니 그런데 이제 막 청와대 외교 안보 제2차장 김현종 씨가 그 경제 전문가입니다. 김현종 씨 미국 갔다 와가지고 난 그 웃기대. 신문에 보니까 미국 갔다 와서 미국은 이제 개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리스 대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런데 김현종 제2차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날 고종 때 일본 국채 운동과 같은 걸 벌여야 된다, 이 말을 했어. 그러니까 김현종이가 경제 전문가인데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문재인한테 하는 소리예요. 문재인한테 충성하는 소리예요. 신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한말에 일본에서 N차관이 몇백만 달러 주가지고 그걸 못 갚으니까 대구시부터 시작해서 평양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막 부녀자들 비녀도 뽑고 뭐 가락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운동 한 건데 그거 지금 하자는 얘기거든. IMF도 우리가 겁모으기 비슷하게. 미친 사람이네 그 사람은. 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성과가 없으니까 대통령 국민한테다가 그 말을 나온 거 협박하고 국민한테 삥 뜯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 발언한 겁니다. 미국 가가지고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이 소리는 못하고 지금 우리는 제2의 신 국채 보상 운동을 벌려야 될 때 참 웃기는 주제 넘은 소리예요. 김현종이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협상 전문가고 그런 말 할 입장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을 말이야. 동학농민운동가의 노래 무슨 죽비감가 그 노래를 했다.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동학 농민들이 일본하고 싸우는 식으로 하자는 그 얘기거든. 쉽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외교 없어. 외교 대통령 외교부 장관 김현종이 외교라는 용어는 하나도 없어. 외교 다 치우는 거야. 그냥 싸우자 이거요. 그래 싸우자까지 가보자. 그게 틀린 얘기야. 이건 말이죠. 지금 이미 말입니다. 이미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경제 보복만 가지고도 골드만삭스라고 우리한테 낯익은 데 있죠. 거기서는 한국 경제가 요거 세 가지 요것만 가지고도 올해 경상수지 적자 100억 달러 마이너스 된다. 참 큰일이네. 반도체 생산이 마이너스 10%, GDP가 0.4% 떨어지고 경상수지 100억 달러 저거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2, 제3 보복 오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뭐 이순신 장군의 12척 끄집어낼 게 아니고 지금 나라 망합니다. 일본하고 싸우면. 그럼요. 경제가 최우선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거 배상 판결강의 대법원 이거는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다 치지만은 행정부로서는 외교권을 누가 가지고 행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니고 행정부가 가지고 그 국가 수반이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외교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외교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1965년도에 한일 협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구국 협정이 있었는데 그 협정 정신에 따라서 설린 외교 관계를 쭉 70몇 년 동안 쌓아온 거 그 바탕에서 이걸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2 뭐 중재위원회 하자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접점을 찾아내야 되지. 총력 대응하겠다. 우리는 뭐 WTO에 제소하겠다. 내일 모레 뭐 이제 뭐 미팅이 시작된답니다. 해결 안 하는 이거는 외교 없이 하는 건 안 돼. 전쟁하자는 얘기거든. 안 돼. 이건. 그래서 해법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옛날에 말이죠. 막 상고무출이면서 매년 대일역조 막 매년 그거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 대통령이 얼마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무례한 용어를 안 썼어요. 이 양반이. 회의를 여러 번 주재했지만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부당하게 딱딱딱 하지만은 외교적으로 폭언을 사용 안 했어요. 외교적으로. YS 정부가 YS 대통령이 뭐 버리장머리 없이 이런 용어를 잘못 좀 썼지만 써가지고 그때 IMF 때 우리가 저 고충 문제 김대중 대통령도 용어 아주 신중하게 잘 썼어. 잘 쓰는데 YS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막을 용어를 썼어요. 버리장머리 없이 노무현 대통령 일본 가서 내가 대한민국의 공산당을 제일 먼저 허용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 뭐 이런 소리하고 중국 가서는 모택동을 내가 제일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후예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후예가. 말이야. 참 분통이 나 죽겠어 이거. 이거는 나는 비전문가지만은 외교 방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무력으로 안 되고 지금 신문에도 보니까 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해가지고 쓰레기 집어넣고 백날 해봐 소용도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마이너스 거죠. 마이너스 되는 거죠. 관광객도 지금 한국 시장에 일본 관광이 제일 많아. 중국보다도. 네.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아사히 맥주 마시고 일본 담배 피우고 일본 뭐 저거 다 하고 돼 있어요. 일본 패션 여자들 다 좋아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저거 정치 쇼야, 정치 쇼. 그럼 일본이 그러면 한국 상품 불매 운동하면 어떤 타격이 오겠어요? 말도 못해. 그거는 뭐 우리는 더 이상 말도 못해요. 저런 거는 정부에서 오히려 만료해야 되지 조장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일본 국민들이 그러더라도 그래요. 좀 차분해집시다. 그래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은 말하자면 그 감정적으로 너무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렇게 되는데 나와야 되지. 반대로 그냥 불을 지르고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이걸 꺼내면서 반도체 산업을 보십시오.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성 반도체가 세계를 제파할 때 전부 일본이 도와줘가지고 세계 제패했다.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반도체는 일본이 선발이고 우리가 후발이지 않습니까? 네. 이병철 회장이 가서 처음에 하고 나중에 이건희 회장이 해가지고 막 불안하게 투자해가지고 세계 제패가 됐는데 일본은 소니나 이런 데서는 야 삼성한테 완전히 먹혔어. 그런데 일본 조야에서는 한국 글로벌 초인류 삼성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 일단 이번에 뭐 불화수소와 같은 그런 일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하고 일본의 이 거래 업체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네. 장기간 신뢰가 딱 짜있어요. 이경철 회장부터 그래요. 지금 이건희가 이재용 부회장이 가가지고 획기적으로 예외를 받아온 게 아니고 오랫동안 쌓은 신뢰 관계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응급조치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 정도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삼성이라고 해서 예외 주고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다만 삼성과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 간에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놓은 굳건한 우호적인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삼성이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삼성은 벼랑 끝을 메고 있어요. 지금도 막 그렇죠. 잡아넣느냐 안 잡아넣느냐 하는데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청와대 회의한다는데 삼성은 그거 안 가고 일본 갔어요. 예. 그럼 맞아 죽지. 다만 제가 짐작하기는 청와대가 양해할 만한 특별한 사항이 삼성전자에 있었구나. 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안 가고 일본 가를 용용했구나. 나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게 무엇이겠냐. 왜?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그 참석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시키기도 했어. 예.
그보다 더 큰 삼성은 안 한단 말이야. 네. 그럼 뭐요? SK는 지금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최소한 3, 4개월 동안 끄떡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일본은 삼성전자는 말이죠. SK보다 훨씬 더 재고 관리에 철저한 회사예요. 뭐 이병철 회장 때부터 막 빈틈이 없어 칼날. 재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뭘 출고는 어떻게 되고, 뭘 어떻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긴급 사태가 벌어졌냐 말이야. 막 황급하게 막 일본을 가. 청와대도 안 가고. 그러면은 말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SK는 느긋하게 앞으로 3, 4개월 동안 끄떡 없으니까 차차 뭐 협상하자. 아, 일본은 이재용이가, 아, 청와대는 회의 못 갑니다. 나 일본 갔다 오게. 그걸 갔다 오시오. 청와대 양해를 했어. 왜 양해를 했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급한 사정이 뭐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에요. 그러면 재고가 뭐 이렇게 뭐 바닥이 났다든지. 바닥이 났다든지. 그러면 왜 바닥이 났겠냐 이게야. SK는 바닥이 안 나는데. 삼성 모든 공장 가 보십시오. 재고나 제품 관리 이게 탁탁탁탁 이거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거 철두철미하게 하는 회사로 유명한 게 삼성 아닙니까? 삼성 아니고도 다 그러거든. LG도 그러고 현대도 그러고. 근데 더 철두철미한 여기 더 철저해. 네. 그게 24시간 리얼타임으로 관리되거든. 컴퓨터로. 네. CEO까지. 그렇죠. 전부 동시 관리가 돼가지고 빈틈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워닝이 가게 됩니까? 재고가 왔는데.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나는 개인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용을 지금 부들부들 떠는 뭐 그렇죠. 촛불 안에 풍경 고양이 앞에 쥐죠. 뭐. 그게 언제 구속할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청와대에서 빨리 와 하는데 나 일본 가요 합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해결 못하는 걸 큰일 날 사항을 네가 가서 좀 해결해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니 사실 뭐 어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못 가겠으면 청와대 그렇구나. 이 양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뭐 전략물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행방불명된 게 있다 하는 그거와 관련된다고는 나는 모르겠지만 일본 측이 그런 얘기를 했어. 전략물자를 수출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게 이제 우리는 근거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재고가 그럼 어디 있다, 어디 팔았다. 이걸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난 정확한 정보가 없지만은 아하, 청와대가 양해할 만한 특이한 현상이 삼성에 게재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나 근거는 없어. 이게 터지면은 아주 청와대가 아주 곤혹스러운. 삼성도 곤혹스럽지만 그렇지. 청와대가 더 곤혹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총대를 메고 이재용 회장이 가서 이것만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모르지만은 나는 뭐가 그냥 삼성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버저에 가가지고 스피치 하는 걸 봤거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삼성을 왜 이재용이 미국 일본 가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양해를 했거든. 청와대가 가지 말라 그러면 가니까 어림도 없이 뭐. 그래서 그게 미스터리다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난 아침 신문에도 읽어봤는데 이재용 회장이 가가지고 응급 조치를 해왔답니다. 우선 숨통을 트는 거. 그것이 일본 정부 차원의 해법이 아니에요. 예외가 삼성이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 업체하고 오랫동안 우호적인 거래 관계를 쌓은 그 신뢰 관계를 쌓아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가서 호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모은 거 아니겠느냐. 끌어모았으면 그게 뭐 몇 달 가는 정도가 아닐 거다. 뭐 몇 주나 뭐 할 수 이걸 좀 끌어모은 것이 아니겠냐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이병철 회장 때부터 반도체 사업은 도쿄구상입니다. 동경구상. 일본 동경구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 있는 소련 대사관 무관까지도 만나고 그랬어요. 소련 무관까지도 만나고 상무관도 만나고 반도체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난 이병철 회장 생존했을 때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내 책도 쓰고 했는데.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확 내다보고 있어요. 전부. 삼성이 어떻고 나중에 현대전자가 했다가 이게 통합된 게 어떻고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돼 있고 대만 뭐 미국 삼각관계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과정을 다 보고 있거든. 깨알처럼. 삼성전자에 지금 부품이 어떻게 돼 있고 소재가 어떻게 돼 있고 제품이 세트가 어떻게 돼 있다. 일본이 다 깨알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예측을 다 하고 있잖아요. D램의 가격이 어떻게 돼 있고 비메모리가 어떻게 돼 있고 뭐 그가 예측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돌발 사고가 났겠어요? 난 그게 뭔지 모르지 나는.
저 미스테리한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나 잘 모르고 하는 소리. 미스테리한 점이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회의를 하더라도 정책실장이 1분 남았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기업체가 중요한 데는 긴급 발언하면 좀 길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짧게 해야 되는데 3분씩 다 1분 남았어. 이게 어디 뭐 이제 텔레비전 방송 녹화합니까? 그것도 그래 하는 법이 아닙니다. 가령 삼성이나 SK 같은 데는 길게 얘기할 겁니다. 반도체 소재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있어야지. 똑같이 3분이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 정책실장에서 삼상조 팻말로가 1분. 방송 녹화할 때 1분 남았어요. 이거 팻말 내세우는 걸로 봤어. 참나 이 청와대 회의도 참. 해도 아이고 해도 야 이거 정치권 얘기 좀 해주시죠. 황교안 이제 이런 그 뭡니까 이제 위기 상황을 느꼈는지 단독 회담만 고집하다가 이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원플러스 5 뭐 회의 다자 회담도 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이 한일 관계가 위중하다 이런 얘기죠. 황교안 대표 이건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국익 관계니까 그러니까, 국익 외교하고 관련되니까 야당이라 끝까지 이걸 이것도 할 수는 없고 같이 하는 걸 잘했는데 야당이 가가지고 그냥 의령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5당 같이 갔더라도 불가피하면 일본이 나쁜 겁니다. 정치 보복 안 됩니다. 끝까지 뭐 이런 논리로 참석하면 안 돼. 따끔하게 해줘야 돼. 일본의 이거 보복은 부당합니다. 반자유무역이고 국제법의 정치 보복의 수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불신을 쌓도록 하는 반일 정책 그 누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반성을 하고 이것도 바로 잡아 가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완결된 걸로 해석을 해도 전문가들이 전부 다 했던 건데 이거를 대법원에서 뒤늦게 이렇게 판정했으면 사법부가 이렇게 판정했더라도 대통령이 외교권을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슬기롭게 외교 문제로 해결하려고 접근했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황교안 대표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서 그 청와대 입장에 동의합니다. 이거 하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려고 만나자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이제 이왕 그 말씀이 나왔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가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양자 회담으로 고집하다가도 지금 워낙 지금 국익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다급하니까 이거는 결자 해지해서 우리 여럿이서 만나도 좋다 하고 한 거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받아서 이걸 빨리 해서 이제 야당의 말도 기울이고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죠.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때 말이죠. 박근혜 정부 보고 얼마나 욕을 했어요. 뭐 불통이고 뭐 협치 없다고 불통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더 해야지 엄마.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불통이 더 하다고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당적으로 이거 하면은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좀 살려주고 수용해주는 자세가 있어야지. 지금 여기에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총력 대응. 항일전이야 항일전. 그 야당 대표가 그거 지적해줘. 이걸 항일 옛날 우리가 망국 시절에 항일 정신 가지고 이걸 대항한다는 건 있었었는 얘기입니다. 왜?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는 우호적인 선리 관계를 회복한 걸로 문건이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배상액 같은 거는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는 논란의 대상이 있지만 기본 정신 자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보상액이 많으냐 적으냐 또 그 청구액 중에서도 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 준 게 많으냐 적으냐 이거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수정의 대상이 되지만은 기본 정신 자체는 영원히 불변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만 100% 만족을 그렇지. 얻는 협상이 국제간에 있습니까? 서로 주고받고 이래야죠. 박정희 정부가 해결했던 그 당시에 대만 학교 문제, 필리핀 문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유리했지 불리한 거 하나도 없었죠. 유리한 조건이었죠. 그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제 초당적인 저 자체는 동의를 하고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외고집을 좀 바꿔야 돼. 그리고 일본을 규탄하고 비판을 하는 건 충분히 하되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쓸데없이 무슨 관제 내셔널리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몰아붙인 이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건 딱 이것밖에 없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한일 외교 협정은 굴욕적입니다. 이 두 가지야. 그래. 1965년께 굴욕적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대법원의 뒤늦게 이 판결 뒤엎은 거는 존중하고, 영원히 해결 안 돼. 그 두 개 잣대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영원히 합니까? 앞으로 2년 반이면 지금 자기도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는데, 끝이야. 이거는 비판자들이 할 수 있는 소리지 국가 원수가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65년도 굴욕적 외교협정을 굴욕적이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2012년도에 대법원에 뒤늦게 이거 뭐 개인 청구권 살아남았다는 것을 말이야 존중한다. 이 두 가지 잣대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해결하지 말자는 거죠. 한 말자는 얘기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렇다면 협정 정신에 따라 제3국위원회 조정위원회 한번 올려보자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걸 절대 안 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5대 초당적인 야당하고 대화가 그게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해야 되지. 그가 전쟁으로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